직접 가르칠 수 없는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미술학원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신 텐데 네. 미술학원, 어떤 미술학원이 좋은 학원인지, 좋은 미술학원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그 보낼 때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미술 전공자가 굉장히 막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사고력이 뛰어나고 아이들 발달 단계 잘 알아서 미대를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 그리는 사람이 미대를 간 거예요. 네. 디자인도 잘하고 섬유도 잘하고 데생도 잘하고 풍경화도 잘 그리고 회화가 뛰어나고 유화물학과 서양화를 잘 그려서 미대를 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11살 이 아이들이요. 미대를 가려고 미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묘를 잘 그리려고 미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되려고 미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미술을 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교육과 아이들의 역량에 맞는 아이들의 필요한 교육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아졌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과목에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사실 어머님들은 관심이 많으신 거가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과목들이나 그런 교육들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어요. 알아야 되고 인지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정답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교육은 정답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이 생각도 맞고 이 생각도 맞고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아이 거를 보고 베끼면서 살짝 덧붙여가지고 다른 걸 해놨어. 그것도 다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어떤 컨텐츠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다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롭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지금의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에 맞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사실은 프로그램을 뭐 10년 전, 20년 전, 그 다음에 15년 전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은 아이들한테 계속 또 쓰고 또 쓰고 작년에 사세요, 올해 사세요, 그다음 내년에 사세요,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는 많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낸다라는 게. 그런데 정답이 없고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르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고를 이야기하는 수업은요. 철저하게 컨텐츠가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컨텐츠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가지고 있고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들어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당연히 후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즘은 사실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어서요. 후기들이 많은 분, 좋은 피드백이 많은 분, 그 다음에 소개했을 때 이분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줘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맞는 어떤 오랜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진정성, 그 다음 시설까지 다 같이 갖고 있으면 더 좋겠죠. 보통 미술학원은 저학년 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주지 과목, 뭐 국영수 하느라고 미술학원을 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미술학원 다니기에 적정한 나이는 한 몇 살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다면요. 저는 미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 나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이들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의 역량은 그럼 뭘까요? 사실 학부모님들이 지금 보시면 보통 30대와 40대들이십니다. 그죠? 이 30대, 40대 분이 지금 앞으로 30년 후에 일어날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럼 우리 아이가 10대인데요, 지금. 10대거나 더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30년 후의 세상을 우리는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도 벌써 이렇게 많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교과목을 잘하고 암기를 잘하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요. 저보다 우리 아이보다 인공지능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걔네들이. 그럼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찾고 어떤 거를 이루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데 이런 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저는 미술 교육만한 거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술 교육 척기다.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낙서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미술은 끊임없이 계속 아이한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아기 때 필요한 교육과 미술 교육과 유아기 때 필요한 미술 교육, 아동기 때 필요한 미술 교육, 그 다음에 고학년 때 필요한 미술 교육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달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공간을 이해하고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훨씬 많은 시각적인 것들이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킬적인 부분이나 원근감이나 구도감을 이해하게 되고요. 디자인 능력이 뛰어나지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죠.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좋아하는 나이가 오면서 그 안에서 캐릭터 안에서 만화 안에서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갑니다. 자,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로 원하고 필요한 교육이 뭘까라는 거는 정말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학습적인 거와 정답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적인 거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가 지금은 8세고 10세고 15세고 20세면 우리 아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문제 해결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네. 문제 해결력 보면 뭐 창의력, 사고력 이런 것들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술에서 드로잉을 통해서 이런 창의력,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좀 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드로잉이라는 말이 영어잖아요. 영어. 네, 네. 한글말로 표현하면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자, 우리 아이들은요. 낙서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을 그린다고 그랬는데 생각을 그리는 거는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느낌을 그리는 거는 색으로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자, 자기 생각을 선으로 표현하는 거와 느낌으로 색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완성이 돼서 미술이라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뭔가를 표현을 하고 드로잉으로 나타냈다면 이 드로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흔적이 남는 게 뭐라 그랬죠?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말이나 몸으로 나를 표현한 것들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흔적이 남은 이 모습, 모양과 형태를 보면서 거기서 다른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재미난 상상들을 덧붙이면서 내 생각들이 구체화가 되어 나가는 거죠. 드로잉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와 생각은 밑그림에서 시작합니다. 자, 건물을 짓는 사람이 처음부터 건물을 바로 올리나요? 아니죠. 네. 뭐부터 하나요? 설계도를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디자이너가 뭐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철판 갖다 놓고 자동차 만들기 시작하나요? 아니죠. 뭘 그리나요? 역시, 디자인을 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의 아이들이 끊임없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창의적인 발상은 바로 드로잉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이 드로잉에서 나타난 내 생각들이 다른 것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상상의 폭이 커지고 사고의 폭이 커지고 이야기를 하려는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그 다음 과정이 되겠죠. 구체화되는 과정.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너무 네. 단순하게 그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좀 그렇죠.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 채색도 너무 너무 부족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뭔가를 표현하고 나타나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에 천편일률적이라면요. 그 아이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이야기나 자료를 갖고 있느냐를 충분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쭉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은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요. 알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것들을 그려요. 그러면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잘 그리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 다양한 것들을 그리겠죠. 라는 거죠. 자, 많은 정보와 지식과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 경험이 많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다양한 정보가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사람에 관련된 모습을 어려워하거든요,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컵을 그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어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그죠? 왜 안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얘는 움직이질 않죠. 네. 얘는 형태력과 관찰력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관찰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네?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어려워하죠. 왜 어려워해요? 사람은 모든 게 움직여요. 네. 머리도 움직여, 눈도 움직여, 팔도 움직여, 손가락도 움직여, 발도 움직여, 다리도 움직이고. 항상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어렵다? 왜? 많은 관찰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네. 왜 너 사람을 맨날 못 그려? 못 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 아이가 관찰력이 좋냐? 관찰력이 부족하냐? 그건 사실 타고난 거고요. 미술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많이 향상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을 그렸을 때 그럼 사람의 얼굴 모양, 형태, 눈 모양, 코 모양, 그 다음에 다리 그런 것들을 관찰하게 하고 보여주고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동세를 보이는지 설명해주고 이야기하고 지식이 쌓이게 해준다면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알고 있는 게 적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해보고 머릿속에서 막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7세가 됐어요. 여자아이들이요. 대부분 공주를 많이 그려요. 네. 계속 이제 미술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대부분 집에서 공주 그리고 있거든요. 왜 공주를 많이 그릴 것 같으세요, 선생님? 공주 만화를 많이 봐서. 공주 만화 많이 보고요. 네. 문방구에 가면 다 공주에 관련된 스티커, 색칠 공부책, 네. 자료 다. 내 필통도 공주고요. 내 가방도 공주예요. 내 네. 드레스도 공주예요. 네. 좋아하니까 자꾸 그런 것만 만들어줘서 나와요, 세상에. 그런 것만 만들어놔고 그것만 맨날 보니까 자꾸 보니까 잘 그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성취감을 느끼면 아이가 그걸 하려고 한다.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잘 그렸으니까. 그럼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왜 공주만 보여주고 공주만 이야기, 공주만 나타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은 주제를 주고 더 많은 자료를 주고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 더 많은 정보를 줘서 다양한 것들을 그리면 그 아이가 얼마나 사고력이 풍성해질까요? 그렇다라는 거죠. 미술을 하면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바라보도록 이끌어 줄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주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연령대별로 그리고 성별로 아이들 좋아하는 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아이들을 오랜 기간 가르쳐 보니까요. 네. 아이들이 보면 이제 5세 때나 6세 보통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엄마를 그리기 시작하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 중에서 우리 아이가 엄마를 안 그리고 아빠를 그리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빠야 아빠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기 네. 시작했다. 2살 때, 3살 때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훨씬 더 인지가 많이 돼 있고 사랑하는 감정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이나 5살 때, 6살 때는 공, 그 다음에 강아지, 그 다음에 토끼, 하트 아니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단순한 것들. 그러다가 6세가 되고 7세가 됐을 때는 보통 공룡,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게 나오고요. 7세가 됐을 때면 걔네들이 전쟁을 하죠. 그 다음에 하늘을 나르죠. 네. 그 다음에 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게 많고요. 남자애들은. 네. 여자들은 거의 뭐 하트 토끼에서 거의 뭐 대부분 공주로 빠른 시간 안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6세, 7세가 되잖아요. 그럼 공주가 발달을 해요. 머리가 길어지고요. 눈썹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드레스가 화려해지고요. 드레스의 모양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식으로. 그리고 머리가 길어지면서 파마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바뀌고 얼굴은 이만한데 귀걸이가 이만하고 이렇게 바뀌죠. 보통 7세, 6세 때 여자애들은 대부분 공주를 많이 그려요. 결국에는 좋아하는 대상, 관심 있는 대상을 그리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공주를 아까도 말씀드려 본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거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래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앞에서 드렸던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네. 대상을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아이가 네. 요만한 세상에 갇혀 있는 것보다 미술을 통해서 좀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네네. 어떻게 아이의 이런 관찰하고 경험하는 세계를 좀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3살 때, 2살 때, 4살 때 시절에는요. 집에 화이트보드가 있는 게 좀 좋아요. 아, 화이트보드? 네. 왜냐하면 한참 낙서를 할 나이인데 화이트보드는 낙서를 하고 지워지잖아요. 이거 없으면 벽지에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벽지를 하면 너무 네. 내 리스크가 그렇죠. 크니까 네네. 화이트보드가 좀 큰 화이트보드. 근데 화이트보드 어른 성인용이면 안 되고요. 네. 아이 눈높이에 맞는 화이트보드, 유아용 아동용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시중에. 네. 갖다 놓고 끊임없이 뭐든 좋아요. 그냥 그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표현하고 나타내고 이야기 막 낙서를 한참 하다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3살 때, 4살 때 되면. 내가 정말 우리 집에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강아지를 그리기 시작하고 그다음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자동차를 그리기 시작하고 로봇을 좋아한다면 로봇을 그리기 시작하고 뭔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과 형태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예쁘거나 그렇게 형태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거에서 발달을 해나가고 관찰력이 뛰어나지고 그것을 발달하면서 형태력이 구체화가 되고요. 5살, 6살 때는 도화지나 어떤 지류를 이용해서 화이트보드에서 이제 지류로 오는 거죠. 네.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너 그려봐. 그럼 아이들은 어려워하거든요. 네, 영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이들을 표현하고 형태를 잡아가는 어떤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지만 집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 있죠. 사진, 그 다음에 동화책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보고 그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모방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에서 시작하는 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뭐 코알라도 그리고 공룡도 그리고 강아지도 그리고 곰도 그리고 좋아하는 식물도 그리고 좋아하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사진 보고 그리게 해도 좋고요. 자동차, 경찰차 사진 보고 그리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모방에서 시작해서요. 모방에서 끝나는 건 나빠요. 왜? 어떤 정보와 지식과 다양한 것들을 갖고 그걸 폭을 넓히고 융합을 하고 정서적인 거와 이야기하는 사고를 넣고 창의적인 발상을 넣고 감정을 넣는 게 미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코알라를 넣었다면 이 코알라가 뒤뚱거리고 졸고 있고 가족들과 재미나게 놀고 있으며 나무로 오르고 있으며 이런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표현하게 유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인 코알라를 못하겠다 하면 사진을 보고 보여주고 모방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영렘브란트 미술학원 오은정 대표님 모시고요.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대한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